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주간 하드슈 두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멘트를 드리고 했던 부분들 정리를 해서 주간에 시간이 될 때마다 다시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한다고 코멘트를 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제목은 4가지 주제 부분들을 정했습니다. 다소 재미없으실 수도, 이게 무슨 시장하고 연관이 있을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연관이 많습니다. 시장 자체가 5월달이 됐죠. 5월달, 2월달과 틀린 점. 첫 번째, 미 국채 수익률 자체가 3%대를 불편해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 종합지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지수, 글로벌 지수가 2월 달에 한방 크게 얻어맞았죠. 그때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2.5%대 넘어서 2.6%대에서 3%를 가지 않고 2.9%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지수는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4월 달에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2.7선에서 3%를 넘어섰죠. 넘어섰는데 시장에서는 그냥 덤덤했던, 그 같은 숫자상으로 보면 이 3%를 2월달에는 오르지 못했고 5월달 4월달에는 3%를 넘어섰는데 시장에서는 2월달에는 급락이 나왔고 5월달에는 급락이 안 나오고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였죠. 여러가지 요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세 가지 정도를 일단 크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송 중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전에 3%, 물론 올해 올라왔던 거 있긴 합니다만 2013년, 14년대에 그때 국채 수익률 3%대하고 2018년도에 국채 수익률 3%대하고 글로벌 경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체력 자체가 일단 틀리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밸류에이션 자체가 현저히 틀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내에서 차이를 따진다 하면 그때는 신임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건가, 시장에서 상당히 불안 심리 자체가 커졌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장중에 변동성 부분들이 생겼고, 어떤 여러가지 요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2월달에는 알고리즘의 어떤 키워드, 키팩터라고 할 수 있는 변동, 빅스 지수를 건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장중에 급락,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기가 어떤 기준선 부분이 하회되면 도미노 효과처럼 우르르 다 같이 매도가 나오는 이런 사이클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그래서 2월달과 달리 큰 소음 부분들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신다 하면 미국도 긴축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긴축하고 저기도 긴축한다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유로화가 긴축, ECB가 긴축을 언제 하느냐, 올해 상반기 하느냐, 올해 9월달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미국도 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게 긴축을 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데, ECB도 긴축을 하게 된다 하면 미국과 ECB가 같이 긴축을 모두로 간다 하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라는 불안심리 부분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들이 됐어요. 그런데 ECB가 지금 통화정책 드라기가 하는 코멘트를 보면 최근에 경기지표가 약간 마이너스 되는 요건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번 극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경기지표 부진에 따라서 완화 관련된 표명 부분들,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금 9월달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들은 9월달 정도 통화정책 부분들의 테이퍼링 부분들을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컨센서스 부분들을 1, 4분기에 가졌다가 하면 이게 점점 뒤로 밀리는 그런 상향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월달하고 틀린 게 있다면 22쪽의 통화 긴축 부분들이 긴급하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같은 3%인데 2013년하고 2014년도 틀리고 올해 2월 3월달하고 현재 4월 5월달하고는 틀리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만 따진다 하면 최근에 정고점 수준 2월달 수준을 넘어섰어요. 넘어섰고 약간 눌림목 부분들 하면서 다시 6월달 금리 인상 때까지 한번 슈팅 부분들을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1, 4분기 때하고 2월달하고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죠. 같은 3% 숫자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3%에 너무 긴장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왜? 경제 체력 자체를 비유를 해드렸어요. 체력이 예전의 체력이 아니라 3%에 뭔가 휘청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는 러프하게 봤을 때는 4.5에서 5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현재 경기 순환 사이클로 보면 어느 정도 용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국채 수익률, 미국 국채 수익률 자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러프하게 미 국채 수익률의 3%를 불편해하지 않는 이유,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좀 드렸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5월과 6월 달의 경기 지표 부분들이 방향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부에서 코멘트를 드릴지 4부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다음 주 정도 얘기 드릴지, 그것은 상황 봐가면서 제가 참 자료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놨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이 빨라질까? 일단 우리가 2월 달에 신임 연준 의장의 방향성을 몰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흔들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비유 부분들은 너무 급격한 진행 부분들은 진행될 가능성을 일단 낮아졌다는 얘기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자, 그러면 연준 의장의 생각 부분들을 그렇다면 부의장은 어떤 생각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리자드 클라리라 연준 부의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클라리라 연준 부의장이라고 명칭을 할게요. 이 사람 출신을 보면 전에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있죠. 핌코라는 이곳의 전략 컨설턴트를 역임을 했어요. 그 역임을 하다가 이번에 연준 부의장에 예전에 이제 하다가 이제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작년 6월 달에 전망 자료, 우리가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시장 뷰에 대해서 계속 리포트를 쓰고 어떤 책 발간을 한다든가 보고서를 계속 쓰죠. 계속 이렇게 라이팅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최근에 저서 부분들 관련된 공동지필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공동지필 자료 부분들을 보시면 작년 6월에 핑코 전망 자료에 클라리라다가 공동 저자를 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회사 테마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흐름 부분들 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작은 그 테마를 많이 집중 부분들 좀 하죠. 근데 거기에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경기 사이클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고,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산업군 내에서도 보면 어떨 때는 제약이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화학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순환매 부분들이 되면서 테마도 순환매가 돌아요. 산업도 순환매가 돌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어떤 순환 사이클 부분들 보고 조금 더 크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섹터에서 글로벌 방향 부분들 어떤 식으로 데려가는가, 요걸 또 보게 되는 거고, 그보다 한 단계 위가 이제 채권이에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더 민감합니다. 왜? 워낙 자금 자체가 큰 자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금 규모 자체도 워낙 크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운행되는 게 아니라 미국채 10년짜리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 국채, 장기 투자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작은 그 전망 부분들이 미스가 날 때는 상당히 큰 수익도 날 수 있고 손해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세한 걸 다 따집니다. 특히 경기지표 부분들은 그 당연한 거고, 그 나라의 적정 신용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를 누가 하느냐, 이것까지 다 분석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하는데, 아무튼 채권 운용사의 전략 컨설턴트 출신인데, 작년에 이 사람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내용들 보면, 미국의 자산 긴축, 지금 자산 긴축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국과 유로존의 부채 문제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디레버리징 부분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워낙 쌓여 있는 부채가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로존
뇌 부채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때 전망했던 그 글을 보는 거예요. 유로존의 부채 문제하고 중국의 부채 문제로 인해서 향후 5년 이내에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 자체가 70% 있다는 그 기조 부분들을 설명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중립금리 자체가 과거 대비 크게 낮아지면서 뉴트럴 환경 자체가 환경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보면 성장률도 높지 않고 금리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죠. 이런 환경 부분들을 계속 유지될 거라는 강조 부분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을 본다 하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컨센서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리라 연준 의장도 우리가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연준에 들어가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항상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뭐 역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유사성 부분들을 투영시켜서, 현재로 투영시켜서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 부분, 마이너스 부분들을 시키면서 또 관 자체를 확립을 좀 넓혀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상황 부분을 본다 하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부분들을 올리긴 하겠지만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을 강하게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다. 왜? 자산 긴축 부분도 하고 뉴트럴 환경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작년에 이제 저자 부분에서 그런 트렌드로 글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를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 부의장도 이런 성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을 좀 드리지만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져서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제까지 했던 게 모두 다 판 자체가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에서 네 번이냐 세 번이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는 지금 상반기에 한 번 더 하고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이 정도를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 핵심 키워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핵심 키워드는 뭐 길게 봐서 한 5월에서 6월달 정도까지 단기 슈팅이 나오고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도 합니다. 그럼 하반기는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도 좀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진행 상황 봐가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연준 부의장은 세제 채권 운용사 핑코어 전략 컨설턴트 출신으로 뷰 자체가 너무 급격한 성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오늘 좀 특별히 다시 시간을 내서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 경제사절단 무역 분쟁, 뭐 마감 브리핑에도 잠깐 코멘트를 드렸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일정 부분 일정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방문 부분들 방중을 하죠. 방중을 하는데 피터 나바로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 레디 커틀러 국가경제위원회 등 핵심 인사, 그러니까 단판 짓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총리라든지 미국 측에서도 중요 인물들, 결정권자까지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급들이 지금 나와서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중국이 뭐 서로, 제가 보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미국이 언론상으로 좀 노출시켰던 게 뭐 미국의 스마트폰 판매 부분도 못하게 할 수 있다,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 샤오미가 이제 조만간 상장 부분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홍콩의 장외시장 부분에서 상장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완화되면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상장될까 싶은데, 지금 뭐 인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유럽 쪽에서 나머지 우리나라 폰도 가감하게 다 제껴버리고 있어요. 화웨이 폰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화웨이 얘기 많이 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 부분 드냐면, 미국 그런 협상카드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미국 시장 뭐 포기하면 그래도 시장 판매 부분도 주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외의 지역에서 워낙 판매 속도 자체가 워낙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힘들 정도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존에 아시다시피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여러가지 규제 완화 부분들에 작년에는 일정 부분들이 없었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들 좀 픽스를 좀 했죠. 그래서 저는 좀 뭐 불협화한 부분들은 당연히 있겠죠. 서로 어떻게 보면 협상 기간이기 때문에 협상 부분들인데 판 자체로 깨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정적인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 5월 15일까지 공청회 털에서 여름 수령하고 그래서 5월 중순에 실질적인 협상 데드라인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핫이슈 두 번째 방송에서는 미 국채 수익률 3%가 불편하지 않은 이유,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까? 그러면 연준 의장의 뷰, 그 다음에 연준 부의장의 뷰는 어떤가? 특히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 연준 부의장이 어떤 생각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2월과 3월 달에 어떤 변동성을 만들었던 요건 자체에 5월 달 어떤 방향성, 변곡점을 만들 요건 자체가 데드라인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면서 이런 항상 보면 왜 오늘 제가 이 시간 부분들에서 세 가지 부분들을 분석을 하냐면 2월 달에도 항상 보면 시장 자체에서 변동성을 만드는 요건과 만들었던 요건이 있죠. 하락을 만들었던 요인을 분석 부분들을 100% 명확하지 않지만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 변곡을 만들고 변동성 크게를 만들었다 하면 역으로 이런 문제 부분들을 만약에 그로 인해서 100포인트가 빠졌다고 예를 든다 하면 자 100포인트 빠진 요건 부분들에서 명확한 1, 2, 3의 방향성 부분들이 논리 부분들이 형성이 된다 하면 반대로 이게 풀리면 뭘까요?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죠.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렇게 꼬여있던 매듭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요건으로 꼬였어요. 근데 풀릴 요건들이 생겼다면 남들보다 먼저 뭐 할 수 있나요?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시장에서 5일선 깨지고 20일선 깨지고 현재 주가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이는 효과일 뿐이지. 하지만 그래서 꼬인 요건이 왜 꼬였는지, 그러면 이걸 풀 수 있는 요건은 어떤 요건들이 생기면 풀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여기서 남들보다 먼저 배팅 부분들을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생각이 이런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항상 뭐가 생기나요? 주도주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주도주 파동 부분이 아니더라도 꼭 메인 주도주는 우리가 잡을 수는 없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이지만 그래도 시장의 방향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종목군의 방향 부분이 바뀔 수 있는 대략적인 방향성 부분들을 알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포석을 남들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3배, 5배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뭡니까? 방향 자체가 스무스하게 바뀌는 부분들을 보고 미리 포석 부분들 해가면 나머지 그거는 시간 투자만 해두시면 주가 수익 부분들은 아니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의 은행이자보다 몇 배 버는 것은 그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시간상의 여유만 두고 투자 심리 부분을 편안하게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꼬이는 요건 부분들을 알면 풀리는 요건 부분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핫이슈, 세 가지의 정리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핫이슈, 주간 핫이슈가 발음이 참 꼬이네요. 핫이슈 두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